외식경영학과 공부학번 구영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음식을 드실 때 그 식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는 광우병 파동,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완전 기준 논란, 중국의 가짜 계란 유통 등 여러 가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식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식재료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품에 대해서 소비하는 태도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장형 가축 방식과 슬로푸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장형 사육시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식품 주식회사라는 책에서 이거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이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은 2010년에 1980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한 43.5kg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배인 약 600억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은 높은 조밀도의 시설에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형 가축 시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43%, 닭고기의 74%, 계란의 68%가 공장형 축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산란계의 95%가 케이지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데요. 이는 A4 용지의 3분의 2가 되는 크기로 닭 한 마리가 자신의 퇴비에 묻혀서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 몸짓을 불려나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은 10마리 중 9마리가 다리를 절고 4마리 중 1마리가 뼈 관련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병든 닭이 사육한 다이아를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공장형 출산시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건강적인 측면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가축은 항생제를 투여받게 되고 이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질병과 항생제 내성균을 먹게 될 위험을 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측면입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가축 복지법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새끼 돼지의 꼬리를 자르지 말거나 암탉에게 충격을 가해서 부자연적인 방법으로 털갈을 유도하거나 이런 걸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처럼 우리는 가축을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상품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형 축산시설 말고도 저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번 10월 초에 남양주에서 열린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유기농법으로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채소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우다 보면은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흠집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깨끗하고 반듯한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법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생산 방식으로 돌아간 유기농가가 많아서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유기농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악순환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소비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빨라지고 대형화되면서 식품을 생산하는 방식 역시 공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유기농 식품을 제공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식료품 코너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유기농 식품에 공부를 하고 슬로푸드의 중요성을 어필을 한다면 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통 채널을 늘릴 것이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 역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유기농 식품의 가격을 낮출 것이고 이는 전체 산업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시스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변화를 이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환경에서 키워진 식재료가 갖가지 질병을 만들어냈듯이 행복한 식재료를 키워 먹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해석하면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